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이 다음 달부터 유상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반발 수준을 놓고 경남교육청과 시민단체, 경상남도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는 급식비가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등교 거부와 급식비 납부 거부 등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상남도는 많은 도민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반발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물량이 없어 개장을 1년 넘게 미뤘던 가포시장이 신항이 개장 2달째를 맞았습니다. 차츰 물동량을 늘려가고는 있지만 연간 처리 물량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물동량 유치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가포신항의 첫 정기 화물선입니다. 이 화물선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을 일주일에 3번 오갑니다. 또 5월 달에는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포신항은 지난 2달 동안 화물 14만 톤을 처리하면서 올해 예상 처리량은 120만 톤입니다. 이 같은 물량은 가포신항의 한 해 처리 능력 400만 톤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운용사는 화물 유치를 위해 항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배가 많이 들어와야 화물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하고 동남아 위주로 금년 내로 포토세일즈를 한번 진행하고 정기 항로를 하나 개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창원시도 2억 원이 확보된 컨테이너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함안이나 고성, 진주, 사천들 경남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업체를 먼저 좀 찾고 있습니다. 특히 GM과 현대자동차의 수출 물량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배후단지인 해양신도시 가포지구에 들어서는 기업들의 화물까지 더해지면 3년 뒤 가포신항의 물동량은 한 해 25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창원시 진전면의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불이 나 가설 건축물 3개동을 태워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0시 반쯤 창원시 대산면의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2개동을 태워 4,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통영경찰서는 대포 차량으로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통영시 광도면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쯤 통영시 중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26살 이모 씨의 차를 파손한 뒤 현금 2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이 수주 경쟁에 나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늘 결정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는 중형 전투기 120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8조 원을 넘어 건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사업입니다. 나른한 봄 날씨에 장거리 나들이 운전자들이 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편에서 새하얀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전복돼 불이 난 겁니다. 운전자 등 2명이 다친 이 사고는 운전자가 깜빡 졸다 일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나른한 봄 날씨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운전자들에게 졸음은 최대의 적입니다. 이제 2, 3시경 이때 되면은 이렇게 멍해가지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유독히 더 봄철에는 더 그러죠. 최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에 나선 장거리 운전자들이 많아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봄철에 일어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600여 건으로 사상자가 1,300명을 넘습니다. 사망률도 봄철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2배가량 높아 더 위험합니다.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발견이나 대응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가능성과 사고의 심각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량들이 빠르게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이렇게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켜주거나 껌이나 견과류 등 가벼운 음식을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장거리 운전에 나설 땐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쉬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차총회를 발판으로 지역 기업들도 중남미 시장 개척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째 기능성 모자를 생산하고 있는 부산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어려운 지역 제조업 경기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타이완에 이어 다음 목표는 멕시코 등 중남미입니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기회에 중남미 쪽으로 바이어가 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마웠어요. 이처럼 중남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여 곳이 홍보관을 차리고 남미 기업과의 판로를 뚫는 등 고소득 신흥시장 잡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남미 시장 점유율은 3%대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주요 신흥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부울경에 위치한 기업들에게 유리한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인 자동차와 선박 해양 구조물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 성장세가 높은 콜롬비아, 또 칠레, 페루 이런 신흥시장국의 어떤 그런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구 6억 명, 국내 총생산 6조 달러의 풍부한 구매력을 지닌 중남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날이 저번 주보다 많이 포근해졌는데요. 대신 오늘 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몽골과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하는 황사가 지금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실내 환기와 야외 활동을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옷차림은 가볍게 입으셔도 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좀 덥게 느껴지겠고요. 그만큼 오늘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 경남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경남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만큼은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질은 나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밀양 24도, 양산과 김해 각각 2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은 좀 덥게 느껴지겠고요. 일교차는 최고 22도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거창과 합천, 함양의 경우 24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진주도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까지 일겠고요. 오늘 남해상에서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낮에 경남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이 비가 수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도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던 낙동강 뱃길이 복원돼 관광 자원으로 육성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김해에서 양산을 거쳐 낙동강하고 부산을 연결하는 뱃길 48km에 공동으로 생태 탐방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탐방선 선착장에 특산물 공동 판매 시설과 먹거리 장터, 캠핑장을 설치합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취업 가이드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청년 구직자 지원을 받습니다. 대상은 경남에 사는 34살 이하 구직자로 창원과 진주, 김해 등 5개 권으로 나눠 400명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는 상담을 통해 개인 특성과 적성을 파악한 뒤 6개월 전문 교육과 인턴 근무를 거쳐 취업을 알선받게 됩니다. 이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경상남도가 폐류 독소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합니다. 경상남도 수산당국은 남해안 폐류 독소가 기준치를 넘으면
폐류 채취 자제주의보를 발령하는 위험기간을 설정하고 검사를 매주 2회로 강화합니다. 또 이 기간에 홍합 등 폐류를 유통시키는 어민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합니다. 폐류 독소는 매년 봄철 발생하며 사람이 먹을 경우 몸을 마비시키거나 식중독 증세를 일으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 사업 희망자를 공모합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은 100여 개 학부모회를 선정해 각각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활동 내용은 학교 교육 모니터링과 학부모의 재능을 활용한 자원봉사 등입니다. 참여희망 학부모회는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경남 지역 논토양 260곳에 대한 비옥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경지 토양 정보를 수집해 비료 공급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며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농업환경정보 시스템에서 공개됩니다. 한편 경남농업기술원은 경남의 대부분 논토양은 유효규산 함량이 적정치에 미치지 못하고 가축분뇨 퇴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인산 성분이 과다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해항에 오는 7월까지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는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성 오염물질 감시가 강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입 화물 방사선 검사도 항만 운영자가 통관 뒤 반출할 때 검사하던 것을 관세청이 하역 단계에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2인의 작가와 함께하는 여유 쉼표전이 오늘까지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2015 라이징 아티스트 초청 연주회 신뢰하게 향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평화 공존의 문제를 예술 방식으로 표현한 현대미술기획전 피스보이스 나이스가 오는 5월 13일까지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